안녕하세요. 인프란트 타이거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71만원, 4인 가구는 183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자,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긴급복지 지원 내용, 그러니까 실직이나 휴업, 폐업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소득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자, 먼저 금액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인 가구 올해까지는 한 달에 62만 3,300원 지원해 주었다면 내년부터는 71만 3,100원까지, 2인 가구는 103만 6,800원, 이것을 117만 8,400원, 3인 가구는 133만 400원에서 150만 8,600원,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 이렇게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5인 가구, 6인 가구도 나와 있는데요. 7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세대수가 한 사람 증가할 때마다 28만 6,9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2월 22일부터 한 달에 1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인상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해주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이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긴급지원 금액 일부 개정안, 이 내용 중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내년에 바뀌는데도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그 밖의 지원 금액입니다. 연료비 15만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올해 11만원까지만 지원해드렸던 연료비를 15만원까지 인상된다. 이 내용은 확인하셨고요. 해산비도 7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셨거나 아이에 대한 출산을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 긴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해산비 7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하시는 분들, 장제비가 필요하신 분들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갑자기 끊겼을 때 또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전기요금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시듯이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모두 인상되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도 확인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2024년 어떻게 변경되느냐, 이 내용만 확인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지원금 어떻게 받는지, 어떤 사람이 받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긴급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기준을 봅니다. 그 중에서요, 이번에 바뀐 것, 금융자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올해까지 반영한 것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자, 현행 기준 보시면요,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 계속 보셔도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요, 600만 원이라는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내 통장에 600만 원 이상 있으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를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이것이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듯이 1인 가구는 고시에는 600만 원, 그리고 지침에는 생활준비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07만 7천 원까지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807만 7천 원까지는 내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금융재산이 있어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보통 기준인 600만 원까지만 알고, 그리고 지침에 나와 있는 생활준비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긴급복지 지원 못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융재산 기준이 600만 원이다 이렇게만 알려지다 보니까 실제 생활준비금을 차감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셨던 분들 많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고시 자체가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침과 고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822만 8천 원까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고요. 2인 가구는 968만 2천 원, 4인 가구는 1172만 9천 원까지, 그리고 6인 가구는 1361만 8천 원까지는 긴급복지 금융재산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받지 못하셨던 분들, 저소득층인데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만약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금융재산 기준 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지원 대상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소득자가 더 이상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질병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도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가정폭력 그리고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화재나 자연재해 같은 경우, 이때도 내가 주택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는 사람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정말 생계가 곤란하다면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 정말 어렵다면, 휴업 때문에 폐업 때문에 어렵다면 이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빈번한 경우인데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실직 때문에 소득을 상실했다. 그래서 정말 생계가 곤란하다. 이때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요, 보건복지부 영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정해놓았는지 서울도 다르고요, 경기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득자와 이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혼했을 때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갑자기 이혼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계비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혼했을 때도 가능하고요. 또 단전, 그러니까 전기가 갑자기 끊기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한전에서 단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도 긴급 생계비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미스러운 이유 때문에 교정시설, 그러니까 교도소입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생계활동하기 정말 어려운 경우, 이분들도 마찬가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가족으로부터 방인, 유기,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지단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시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 이렇게 인정받거나 추천받았을 때 이분들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내용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민센터로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내가 아직까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 상담부터 받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